여기는 1942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사라는 곳에 있는 실내 촬영장입니다. 영화 제작사에 딸린 세트장이고요. 이날 창고에 있던 카메라, 조명, 소품들이 다 끄집어내졌어. 뭐 찍는 날인가 봐. 사람들도 많고 엄청 분주했어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자 촬영장 뒤 문이 열립니다. 어떤 꼬맹이가 엄마 손 잡고 들어오는 거지. 한 3, 4살쯤 되는데 애가 이런 데는 처음 와서 그런지 막 눈이 희번득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막 우와 우와 막 신기해해. 그러자 애 엄마가 빨리 들어가라고 손을 잡아 당겨요. 애를 카메라 앞 세트장에 세워두더니 엄마가 자기만 쏙 빠져. 애가 당황할 거 아니야. 엄마를 막 찾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요. 조명을 팍 켜버립니다, 동시에. 그러자 감독이 큐! 이래요. 그때부터 현장 사람들은 다 얘만 쳐다보는 거지. 애 입장에서 좀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 막 울으려고 해. 막 헐떡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엄마가 카메라 뒤에서 자기를 불러 엄마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이걸 보고 얘가 혼자 눈물 닦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해버려요. 얘가 지금 아역 배우로 영화 촬영 온 거란 말이야. 첫 촬영이야. 익숙한 상황이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표정 변하면서 몇 년의 경력이 쌓인 프로의 얼굴을 해요. 여유 있게 엄마랑 연습했던 대사, 연기를 카메라 그대로 쳐다보면서 막 하더라고. 이게 나중에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는 첫 촬영이 됐던 겁니다. 이 꼬맹이 이름은 나탈리 자하렌코예요. 나중에는 나탈리 우드로 알려지지. 골든글로브 타면서. 고전 영화 좋아하거나 옛날에 주말의 명화 이런 거 보던 한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엄마 아빠들은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얼마 전에 주플릭스에서 잠깐 알아봤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게 재밌었나 봐. 자세히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좀 더 알아봅시다. 나탈리 자하렌코 1983년 7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성이 좀 특이하지 않나? 자하렌코가? 이게 미국스럽지 않잖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래? USA 느낌이 아니야 이름이. 아빠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엄마는 우크라이나고. 어떻게 이런 나라 사람들이 결혼했나 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거 피해서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왔다가 만난 사이야. 사실 나탈리 엄마는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난 거지. 그래서 태어난 애가 나탈리 자하렌코였고 애가 생기자 엄마가 남편을 갈아타요. 그래서 자기들은 얼굴이나 뭐 이름, 외형이 미국인이 아니잖아. 이민자 핍박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 성을 구르딘으로 바꿔요. 그래서 얘가 첫 이름이 나탈리 구르딘입니다. 4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어. 아빠가 목수하면서 번 돈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샀거든요. 집 생겼으니까 이제 안에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구나 집기를. 이거 사러 시내에 나왔다가 얘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합니다. 나탈리 구르딘을 본 영화 제작자가 일 한번 같이 해보자고 명함을 줬는데 아니 애보다 엄마가 더 좋아해. 나탈리 엄마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발레 전공한 무용수고요. 배우 지망생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터져가지고 이민 와서 어렵게 살다가 겨우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 키우다 보니 자기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게 한이 맺혀 있었는데 자기 딸에게 영화 출연 기회가 오니까 우리 딸이 내 꿈을 대신 이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날부터 나탈리는 엄마 손 붙들려서 연기를 배우러 다닙니다. 엄마가 아주 신이 나요. 이 가족은 이미 이름을 한번 바꿨지만 애를 이제 연예인 시킬 거니까 사람들에게 더 친숙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름을 바꿔. 그게 나탈리 우드였던 거지. 연기 트레이닝을 좀 받고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어빙 피셸이라는 감독이 1944년에 더 문 이즈 다운이라고 아까 말한 촬영장이 이거 찍는 거였어. 작은 역할이었는데 애가 곧잘 하니까 제작자가 좀 한 번 더 좀 보자 실력을. 그래서 다음 영화가 이 해피랜드라는 거예요. 2개 합쳐가지고 사실 출연 시간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다 편집됐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애를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은 다르잖아. 같이 찍은 시간이 있으니까. 업계 사람들의 눈은 달랐거든요. 눈에 띄기에 충분한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제작자들에게 연락이 막 옵니다.
남편은, 애 아빠는 애가 너무 연예계로 가는 건 반대했어. 근데 엄마가 밀어붙이는 거지. 우리 나탈리를 위해 아예 헐리우드에 있는 LA로 가야 돼요, 여보? 이래버린 거야. 나탈리 매니저를 자청해가지고 그냥 자기 일처럼 더 적극적이에요. 결국 나탈리가 자기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엄마 따라 어릴 때 대부분을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 이런 거나 보면서 살았던 거야. 한 번은 7살 때 나탈리가 우는 장면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애가 눈물이 뭐 흘리란다고 바로 나와 이게? 성인 배우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바로 해? 경력도 별로 없으면서. 못 우니까 촬영은 계속 대기 늘어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엄마는 빨리 우리 애가 잘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 엄마가 그래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냐? 어디서 나비를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애 앞에서 나비를 막 꾸겨 죽이는 거야. 그거 무서워서 애가 울었대. 뭐 촬영은 잘 됐겠지만 얼마나 이 극성 맞은 엄마에게 애가 시달리면서 컸을지 이런 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나탈리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름을 알린 영화는 이겁니다. 1947년 34번가의 기적인데요. 뭐 지금 영화들 다 뭔진 모르겠지만 첫 주연을 맡은 거고요. 흥행도 했어요. 이걸로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역 스타로 빵 떠버린 거지. 이 뒤로는 뭐 오디션 보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들 이제 캐스팅 들어오니까. 성인 되기 전까지 한 20편 정도를 찍어요. 문제는 첫 주연작에서 성공하는 아역들이 최대 고민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배역들이 다 귀엽고 착한 딸밖에 없어요. 이게 배우들이 가장 경계하는 이미지 고착화잖아. 그렇다고 이 빡센 경쟁 시장에서 들어오는 역을 또 마다해서 골라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깨려면은 나탈리 우드는 성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착한 딸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만 할 수 있는 또 연기가 있잖아. 성인 영화를 찍자는 게 아니라 소화 가능한 배역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어쨌든 어른이 빨리 돼야 돼. 그렇다고 지금 배우 고착화 피해서 활동을 또 쉴 수는 없겠죠. 하긴 하되 빨리 변신하고 싶다고 무리하게 16살인 1955년 성인 배역을 땁니다. 이게 16살 때예요. 무리수는 성공했어. 왜? 상대 남자 배우가 무려 제임스 딘이었거든.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거죠. 제임스 딘이랑 찍는데 영화가 망하겠어요? 연기 변신은 성공했고 이제 뻘짓만 안 하면 나탈리 우드는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뻘짓이 시작돼버리지. 일단 나탈리 우드가 배우로서는 성공적이에요. 계속 주연 섭외만 들어왔고 그 당시 월드스타,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 이런 사람들이랑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가 됐다고. 문제는 사생활이죠. 얘는 애초에 배우가 된 게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주 극성이에요. 다른 애들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얘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대본 외우고 사실 무슨 내용인지도 다 모르면서 시키는 연기만 한 거야. 한 번도 얘는 배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 엄마의 강요와 무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한 일들이었다는 거지.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가 된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한 것도요. 엄마가 우리 애 빨리 연기 스펙트럼 늘려야 돼. 16살이지만 성인 배우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한 거라고. 16살이 성인이랑 연기를 어떻게 주고받아 계속 연인 관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다 하면서 어쨌든 성공은 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마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사는 거니까 자기 인생이 없잖아요. 애가 뭐 대놓고도 말을 안 해. 하지만 이 당시 영화계가 깨끗했겠어요? 얘가 뭐 스캔들을 내진 않지만 은근히 보고 듣는 것들이 있잖아, 어린 나이에. 그래서 좀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았고 촬영장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대. 정신과 다녔어. 증상이 심할 때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 되게 유명하거든요. 명작인데 본 적은 없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압니다. 예전에 남친이랑 같이 은행강도 저지르던 엘리자베스 파커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 알죠? 그거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서 뭐 보니 역할을 했겠죠. 이걸 찍다가 스트레스 하도 심하니까 기절할 정도였대요, 현장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나탈리 우드가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자는 2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텐데 들어보셈. 자, 일단 19살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로버트 와그너랑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4년 만에 이혼해요. 이유는 남편 와그너의 불륜 때문인데
이발 남자랑 바람이 났어 남편이. 지금도 빡센 일인데 이게 1960년대잖아요. 19살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 그리고 1969년 영화 제작자인 리처드 그렉슨이란 남자랑 재혼해요. 딸도 낳았고 나름 잘 살았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또 이혼해. 여기서 이혼 사유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탈리가 이혼을 신청했다고는 그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혼이 또 와그너입니다. 첫 번째 남편. 재혼한 건데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합쳤나 봐. 딸을 또 낳고 잘 살 줄 알았지만 8년 만인 1981년 11월 28일 일이 터진 겁니다. 43살인 나탈리 우드가 밤에 실종된 거야. 근데 실종 장소가 이상해요. 바다 위라고. 신고받은 경찰이 나탈리 우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섬 주변을 수색했는데 어두워 밤이니까 바로 못 찾아요. 다음 날 찾았거든요. 사망한 채 물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발표가 됐어요. 나탈리가 불상의 사고로 왠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건 바다에 빠져서 사망한 거다. 이거야. 이렇게 끝났어. 사건이 종결됐어. 이 사건이 지금 43년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 경찰 발표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업계에도 그렇고요. 왜? 이거는 살인사건이라는 거지.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사건이 있던 1981년 11월 28일은요, 미국의 추석입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이었어요. 연휴라 위에 있는 나탈리 남편, 로버트, 아래가 동료 배우 크리스토퍼 윌켄이라고 셋이 보트를 빌려 바다에 놀러 나갔습니다. 산타 카톨리나라는 섬 주변에 배를 세웠어요. 아니, 왜 부부가 아내의 친구를 하나만 그것도 데리고 간 건진 모르겠지만, 난 사실은 또 알 것도 같긴 해. 암튼 간에. 남편인 로버트의 말로는, 그래, 밤이 되자 셋이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나탈리가 먼저 술에 취해서 자러 방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남자 둘이, 로버트, 크리스토퍼가 조금 더 얘기하면서 술 마시다가 각자 자러 갔대. 그래서 남편이 아내랑 같이 자니까 방에 들어왔는데 나탈리가 없어요. 보트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안 보여. 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숨을 데도 딱히 없고. 아무래도 배에서 내린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굳이 내릴 일은 또 뭐가 있냐는 거죠. 이 밤중에 술도 먹었고. 바다니까 새카매요. 밤이면은. 파도도 심하고. 이러다가 뭔 일 날까봐 남편이 배 조종사에게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경찰 출동했고요. 나탈리 우드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찾았던 거고, 배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 죽은 채 떠 있었어요. 부검해보니까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만약에 운전하다 걸렸을 경우 실형까지 나옵니다. 정신적 판단력, 신체 활동력이 떨어지고 조절 기능도 말을 안 들어요. 조절 기능은 이제 이런 거지. 몸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잡으려는 스스로 그런 통제 능력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술 먹고 혀가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발음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취하니까 안 되겠지. 그게 이제 조절 기능이 안 될 때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개 꽐라다 이 상태입니다. 술만 먹었으면 다행인데 혈액에서 멀미약, 진통제 성분이 같이 나왔어. 배멀미가 있다면 멀미약 먹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애초에 배멀미가 있으면 왜 배를 타고 놀았을지, 이게 또 의문이 들고.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나왔어요. 나탈리 우드가 평소에 어릴 때 얘기했잖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약물에 좀 의존을 했거든. 약물 중독 의심할 수 있겠지.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자기 몸에 진통제를 놨을 거다, 그 자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진통제의 종류가 알코올을 만나면은 효과가 극대화돼 버린대요, 성분이. 아마 그러면 나탈리는 이 당시에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말이지. 이상한 거야, 이런 게. 경찰은 남편인 로버트와 같이 있던 크리스토퍼의 증언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술에 취한 나탈리 우드가 찬바람 좀 맞으면 술이 깰 줄 알고 갑판에 나왔다가 우연히 작은 구명용 보트를 발견했어.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어. 그러면은 구명 보트가 또 있어요. 조그맣게. 그거 타고 이제 탈출하자. 이런 용도야. 그거 발견하고 호기심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경찰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한마디로 뭐 사고 사라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약물 문제도 그렇지만 나탈리 얼굴과 팔, 손목, 무릎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과 이마에는 긁힌 상처까지 나 있었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하는데 부검서를 보면 또 사망 원인은 불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 익사라고 했으니까 이거 알아보는 거 너무 간단하죠? 폐에 물이 찼는지만 보면 됩니다. 빠진 상태에서 호흡을 했는가. 부검하면서 뭐 의사들이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물이 없었으니까 불명 원인이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나탈리 우드 여동생도 배우예요. 이름이 라나 우드야. 언니의 사망에 이상함을 당연히 느꼈겠죠. 우리 언니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요. 바다 한가운데 보트 위에서 혼자 구명용 보트에 탈 시도 자체를 할 리가 없어요. 이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런 시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넘어지면은 사람이 무릎이나 팔에 멍 정도 들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뭐 짚으려고 하거나 어디 부딪혀서 멍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얼굴, 손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수상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경찰은 배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어. 경찰의 입장에는요,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믿어요? 당연히 타살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의혹은 계속 커졌고요. 30년 만인 2011년 재수사가 결정됐거든요. 보트 운전사. 이 사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지. 나탈리는 실종되기 직전 남편인 로버트랑 말싸움이 있었대요. 배우인 크리스토퍼랑 셋이 저녁 먹은 건 사실이야.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로버트가 니네 나탈리, 크리스토퍼 혹시 불륜관계야? 이 지랄을 했대. 이러면은 상황이 뭐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리 자체가 깨진 거잖아요. 로버트가 나탈리를 데리고 술 먹던 방에서 나간 거래. 나탈리가 먼저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로버트 혼자 돌아오더니 나탈리가 사라졌다고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지. 급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조종사가 이 말 듣고 바로 배 조명 켜가지고 바다 비추고 찾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로버트가 남편이 조명을 끄더니 아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랬대요. 하지만 1시간 넘도록 안 오니까 결국 경찰을 불렀던 거고. 이대로면 로버트 새끼가 좀 수상해. 아내랑 싸우건 말건 사라진 걸 지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서 왜 안 찾아? 뭐 유람선 탔어? 한 바퀴 돌면 다 알 수 있는 배인데 안 보이면 빠진 거지. 뻔한 건데 이걸 왜 굳이 1시간을 기다리냐고요. 이런 배 조종사의 증언으로 나탈리 몸에 난 상처들은 이게 사실 배에 부딪히면서 생긴 게 아니라 남편인 로버트의 폭행 흔적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 운전수 증언에 거짓말이 없다면 이날 밤 로버트는 아내가 친구와 바람 났다는 생각에 폭행을 했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고가 있건 실제로 밀었건 간에 바다에 빠진 건데 살인자가 될까봐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빨리 알리고 수색했으면 살았을지도 몰라. 고의로 민 게 아니라면. 근데 물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밤바다에 빠졌고 1시간을 놔뒀잖아. 살겠냐? 고의가 아니었어도? 바다라서요, 아무리 조용해도 이 파도 철썩대는 게 꽤 시끄럽습니다.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 거예요. 배 안에 실내에 있었을 테니까. 뭐 붙잡고 떠있다가 아마 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아. 부검하면서 폐에 물이 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익사로 판정하지 못했던 거잖아.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로버트를 용의자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에 우리 로버트 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래. 뭐 진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남자 크리스토퍼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자기도 이 일과는 관련이 없대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막 항변해. 뭐 배 조종사는 아무도 의심 안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로도 의심할 거리가 없어요. 동기도 없고. 아무래도 로버트야. 자, 이런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부부싸움하고 나탈리가 억울한 데다가 화도 좀 나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혼자 구명보트 타고 노 저으려고 했는데 바다에 실수로 빠졌다면 그렇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죠. 물이 무섭다면서 뭐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도 결국 원인은 로버트의 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을 것이고, 이래저래 뭐 로버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말들이 존나 많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나탈리 우드 사망 사건은 이대로 40년이 더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도 밝혀진 거 하나 없어요. 말만 존나 많고.
그냥 남편인 로버트 와그너가 꽤 수상하다. 그 상태입니다. 로버트는 한 가지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중이고요. 이 사람도 배우인데 계속 영화 찍습니다. 크리스토퍼 웰켄은 그 당시 변호사 고용해서 자기는 사건과 관계없다는 입증 시도했는데 못했어요. 입증을 못했다고 범인은 안 되지.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증명에만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증거 불충분 상황인 거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보통 범인이 아니면은 변호사까지 바로 고용해서 입증을 시도하나 싶어요, 또. 이미 더 강력한 용의자, 남편 로버트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뉴스에 나오면 안 좋겠죠, 이미지상. 그런 건가 싶고. 워낙 이게 또 헐리우드 사건이다 보니까 크리스토퍼가 또 뭘 알아가지고 일어나 싶기도 합니다. 님들은 어때요, 생각이? 나탈리 우드가 자기 혼자 실수로 바다에 빠졌는지 아니면 사고로 위장된 살인을 당한 건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댓글 남겨달라니까 막 갑자기 150개 달렸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한 주 말 없으니까 이번에 또 15개로 줄었네. 아니 왜들 그러세요? 여러분은 좀 혼을 내야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혼내기 전에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부탁드려요.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이야기 하나 잠깐 하자면은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나탈리 우드의 여동생 라나 우드예요. 엄마가 딸을 둘 다 배우로 만든 건데 언니 따라서 이제 아역 시작한 거고 007 시리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007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배우로는 인정이란 얘기죠. 2011년에 언니 사건 재조사 결정되면서 책을 냈어요. 30년 전 사망한 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답디다. 듣기로는 1955년 10월 16살일 때의 언니가 오디션 보러 LA에 갔다가 호텔에서 30대 남자 배우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 그걸 쓴 거야, 책에. 그날 언니는 집에 돌아왔을 때 온 몸과 정신이 만신창이였대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 이 사건을 그래서 외부에 알리려고도 했지만 그 남자 새끼가 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 잘 돼서 걔가 감옥 가더라도 이 집안의 배우들, 언니랑 자기는 업계에서 외면당할 거 아니야. 피해자지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폭행 당한 아역 배우를 누가 써줘요? 이게 나탈리 생각이 아니고요. 또 엄마입니다. 엄마가 말려서 신고를 못했던 거래. 근데 이제 엄마 사망하고 자기도 나이 들었고 업계에서도 나름 위치 생기고 할 말 할 수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밝힌 건데 재조사 틈타. 그러면서도 그 범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공개하겠대요. 왜? 소송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020년 2월 5일 헐리우드의 상징인 커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103살에 죽은 거예요. 저기 지팡이 짚은 사람. 그러니까 라나 우드가 9년 전 논란이 된 그 책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를 성폭행한 그때 그 새끼래. 커크 더글라스가. 아들도 배우예요, 옆에. 이 사람 되게 유명해.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어벤져스 좋아하면 모를 수 없죠. 앤트맨에 나오는 그 행크 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 파장이 존나 컸어요. 근데 미국이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헐리우드도 워낙에 상상 초월하는 것들이 맨날 터지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말았죠. 우리나라처럼 은퇴해라, 하차해라,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디즈니도 이 아들을 계속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